그린 뉴딜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뜻합니다. 작년 10월 국회 시정 연설에서 드디어 한국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문제에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EU 정부는 그린 뉴딜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 투입을 늘리고 탄소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국회에도 그린 뉴딜 관련 입법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가 시작된 변화임을 감안해야 했던 것일까요? 국가의 새로운 행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후악당국으로 세계 기후운동에 핀잔을 받아왔는데 작년 7월과 12월 각각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추진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둘 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의식 확산으로 인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후위기가 바꿔놓고 있는 경제질서에 한국 경제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낙오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정책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로드맵이나 정의로운 전환,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책보다는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룰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탄소 중립을 말하며 국내외 신규 석탄 발전소 사업을 밀어붙이는 거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강행하면서 토건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기후위기 극복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2030 탄소 감축 계획을 그대로 유엔에 제출했다가 실질적으로 반려되기도 했는데요. 이건 정부의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정책이 전형적인 그린워싱 정책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의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석탄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고 국내 노후화력 발전소를 닫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들에 대해서는 마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삼성, 부산의 베트남 동항이 화력발전 투자를 비롯한 해외 석탄 발전 사업이며 삼성물산의 강릉안인 석탄 발전소 1, 2호기, 포스코의 삼척 석탄 발전소 모두 마치 기후위기가 남일이라는 양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가덕도의 신공항 건설건 또한 시민사회의 수많은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통과시켜가며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른 국제사회의 동향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극히 표면적인 탄소 저감 논의로 보여집니다. 국회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의 틀 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확실한 탈석탄, 탈토건 의지를 법제화하는 거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을 최전선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모든 계획들이 중심에 놓여 있는데 이조차 정부의 직접 투자를 통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투자 유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살려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문제의식이 법안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국적 자본에서부터 국내 대기업,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큰 이득을 보겠지만 이 과정에서 최전선 커뮤니티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안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후정의 기본법은 기후위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원칙과 방향, 근거가 담긴 법이 필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1.5도씨 제한 목표를 위한 단계별 계획과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기보단 본질적으로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현직 산업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상황을 먼저 모니터링하는 방식과 높은 위치의 사람들의 탁상 공론이 아닌 우리 시민 사회가 민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본법이라고 부르기로 한 이유는 기후위기 문제가 인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기후 대응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19년 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테스와 에드 마키가 의회의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로 가는 것을 연방정부의 의무로 삼는 그린 뉴딜을 제안하면서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증대에 따른 기후위기와 임금 정체 등으로 극대화된 사회 불평등의 맥락에서 이 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임을 명백히 했죠. 당시 이 결의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작년 대선 이후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는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을 만드는 TF의 오카시오 콜테스나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대표 바르치니 프라카시 등이 참여했던 결과입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한화 약 4,5천조 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개조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만들기는 한국의 그린 뉴딜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100% 발전 부문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신규 건물의 탄소 중립화, 전력망 효율화, 탄소 중립 교통과 농업 등의 적극적인 탄소 감축 정책뿐만 아니라 좋은 임금과 노동 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 만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경제 성장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계획에서 보듯 이전과는 다른 기업 중심이 아니라 보통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통해 성장을 꾀하려는 방향의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60년대 박정희의 개발 독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못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죠.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 세계 9위, 1인당 탄소 배출 세계 4위 기후학당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기후위기의 주범인 대기업들을 기후위기의 해결사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돈이 되니 온갖 그린워싱을 해대고 있지만 이들의 목표가 기후위기 극복일 수는 없고 이들에 의존한 기후위기 극복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도 보다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순 지향에 불과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핑계로 변화를 미루다 보면 우리는 결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가 경제성장인지 기후위기 극복인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은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은 거대한 사기극이자 일회용품 안 쓰기 위해 텀블러 들고 다니고 차량 대신 자전거 타면서 재활용에 힘쓰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